물납과 분납부터 보겠습니다. 물납과 분납, 또 재산세, 비과세 등 이런 내용과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일부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재산세에 대해서 부가징수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했죠. 재산세는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고 납기는 건축물의 재산세는 7월 달을 납기로 했고 토지는 9월 달을 납기로 했고 주택의 재산세는 원칙상 2분의 1이 7월 달, 나머지 2분의 1은 9월 달에 했죠. 물론 20만 원 이하가 되면 7월 달에도 한꺼번에도 부가징수할 수 있다. 꼭 재산세 납기는 지금 4년 연속 출제가 됐습니다. 올해도 당연히 출제되리라 봐요. 그리고 재산세는 이렇게 7월 달이나 9월 달에 납기로 하는데 꼭 납기 개시 5일 전까지는 재산 소재지가 납세지죠. 재산 소재지 시장구축구청장이 납세 고지서를 발급해서 부가징수되는 보통징수 방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누락 등이 있으면 언제든지 수시로도 부가징수할 수 있다. 수시로도 부가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도 했어요. 신탁법에 따른 그런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는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위탁자의 재산으로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랬죠. 이게 이제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인데 이런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는 종합부동산세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 규정이 있다라는 정도의 재산세 세부담 상한 규정. 주택은 개인의 경우는 100분의 105, 100분의 110, 100분의 130 등 이렇게 세부담 상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주택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재산세 물납과 분할납부인데 우리 여러분들 그 핵심서로 요약집으로 갖고 있는 것은 6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현행 지방세 기본법에서는 이렇게 물납과 또 나눠서 내는 분납에 대해서는 재산세만 이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세는 일정한 요건이 되면 물납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이 되면 분할납할 수도 있죠. 먼저 물납입니다. 물납의 요건은 꼭 납부 세금이 1천만 원 초과해야 됩니다. 1천만 원 초과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물납의 뜻을 비춰야 돼. 내가 이거 물납하겠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납부 기한 10일 전이라고 돼 있어. 납부 기한 10일 전. 그러니까 건축물의 재산세는 7월 16일에서 7월 31일이 납부 기한이란 말이야. 토지 재산세는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가 납부 기한이야. 그럼 건축물은 7월 말까지 납부 기한이 되고 토지는 9월 말까지가 납부 기한이 돼. 그럼 내가 물납을 하면 꼭 10일이야, 10일.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는 꼭 물납에 대해서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10일 전이란 말, 납부 기한까지 신청하여 틀립니다.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을 해서 이제 허가를 받아. 신청해가지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해당이라고 그래. 해당 시군이라고 그래. 해당 시군.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의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라고 그래요. 부동산에 한하여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지문이 여러 번 출제해서 재산세 납부 세금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당해 지자체 시군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지문 1천만 원 초과 중요.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소재해야 돼. 그 부동산에 한해서만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국내의 모든 부동산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틀려.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국내 모든 부동산 틀려. 관할구역 안에 소재해야 돼. 시군 관할구역에. 오케이. 10일 전까지 신청이란 말. 그리고 우리 이제 이 허가를 받아서 물납을 합니다. 이제 근데 허가를 언제 받았냐? 10일 전까지 신청해 가지고 7월 만약에 7월 29일 날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허가를 받았어. 7월 29일 날. 그러면 이제 부동산으로 세금을 내니까 부동산은 등기를 쳐야 돼. 등기를. 그래서 물납에 대한 등기를 칩니다. 그래서 8월 5일 날에 등기 필증이 나왔다. 그러면 등기 필증이 발급이 언제 됐냐? 8월 5일 날 발급됐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물납이 된 거냐면 등기 필증을 발급일인 8월 5일 날짜에 물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납은 언제가 물납하였을 때가 되냐면 등기 필증을 발급받은 때. 당연히 부동산으로 세금을 내니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시군으로. 그러면 등기 필증이 발급되죠. 그때가 물납이 하였을 때다 이거예요. 언제가 물납하였을 때다? 등기 필증을 발급받은 때이다라는 것. 그러면 등기 필증이 발급받은 때가 물납이 하였을 때요. 그럼 이렇게 이제 물납이 하였단 말이야. 물납을 하게 됐으면 납부 기한이 지났네. 8월 5일이 7월 달 지났네. 그래도 그래.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요. 무조건 물납하였을 때는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언제가 물납하였을 때가 된다? 등기 필증을 발급받은 때가 물납하였을 때가 된다.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동그란 3번 지문이 아직 안 냈어. 이 동그란 3번 지문이 안 냈습니다.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등기 필증 발급받은 때가 물납하였을 때다. 그러면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 오케이.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물납이 됐으면 이제 얼마만큼이 물납이 됐는지 이런 것들 또 추가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용인시에서 물납을 한다, 또는 뭐 성남시에 있는 부동산을 물납한다, 또는 뭐 남양주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 개 부동산 중에서 물납을 신청할 때는 가장 좋은 부동산으로 물납 신청을 해요? 가장 안 좋은 부동산으로 물납 신청해. 그죠? 가장 안 좋은 부동산 물납 신청하겠죠. 다시 말하면 맨날 귀신만 나오고 있는 그런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시장 군수는 부동산 물납 신청을 받았는데 그 부동산을 확인해 보니까 귀신만 나오고 있네. 그러면 관리나 처분이 곤란하지. 그러면 물납을 허가되지 아니할 수도 있어. 중요한 건 이 뒷말이 더 중요해. 이렇게 허가 통지를 못 받았다. 불허가라고 그래. 이걸 불허가를 받게 되면 똑같은 시군요. 같은 시군 관할구역에 소재되는 다른 부동산으로도 변경 신청할 수 있다. 그럼 결론은 관리 처분이 곤란하게 되면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허가 등을 못 받으면 똑같은 시군 관할구역에 다른 부동산으로도 변경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있다요. 다른 부동산으로도 똑같은 관할구역에 있는 다른 부동산으로도 변경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물납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부동산으로 물납을 합니다. 그러면 그 물납되는 부동산을 평가해야 돼. 평가. 물납된 부동산이 얼마만큼 물납이 됐는지 금액을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동산. 내가 세금을 낸 부동산 평가를 하는데 과세 기준을 6월 1일 현재 시가로 한다라는 것이 원칙만 알면 돼. 왜 그러냐면 재산세는 무엇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과세 기준일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날짜 시가 표준액에다가 토지 건축물 주택은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해가지고 6월 1일 날짜 재산가액으로 재산세가 계산했잖아. 그러니까 물납된 부동산도 원칙은 언제 날짜로 평가한다?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로. 절대 물납 허가된 날의 시가로 그럼 틀려버려. 물납 허가일 현재 그 시가로 그러면 틀린 설명입니다. 예? 틀린 설명이야. 언제 날짜 시가로 평가되는 것이 원칙이다고?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짜로. 왜 그렇다고? 재산세는 언제 날짜 재산가액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6월 1일 날짜 재산가액으로 재산세가 계산했기 때문에 물납 부동산의 평가도 당연히 언제 날짜로 해야 됩니다. 6월 1일 날짜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그날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 다만 이제 최근이라고 그래. 최근. 자,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짜에 최근에 6개월이라고 그래. 6개월. 근데 여기까지는 뭐 출제 안 되는데 요 과세 기준일 전 6개월 동안에 요 6개월 최근 6달 동안에 뭐 수용으로 보상가액이 있거나 공매가액이 있거나 뭐 감정가액이 있다. 뭐 그런 것도 뭘로 본다? 뭐 시가로 본다. 뭐 이런 규정이 있어. 그냥 과세 기준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납 허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요거는 최근에 보상가액이나 공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으면
그런 것을 우리는 물납부동산에 뭘로 한다? 시가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최근에 뭐든 있으면 보상가액이나 공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런 것도 뭘로 본다? 그런 것도 뭘로 본다? 시가로 본다. 물납부동산의 시가로 본다. 시가로 본다. 그 정도. 오케이. 절대 물납 허가일 현재 시가로 한다. 그러면 틀린 거다 이거예요.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분할납 그리고 물납에서 하나만 더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재산세는 이제 물납이 되죠. 1,000만 원 초과되면 물납을 신청해서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데 그때 이 재산세 물납은 도시지역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물납이 가능합니다.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난 시간에 설명했잖아. 그것까지 포함해서 물납이 돼요. 그렇지만 재산세랑 함께 고지해서 내는 지방교육세 또 재산세랑 같이 나란히 적어서 고지되는 이러한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절대 물납 대상이 아니다요. 다시 한번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까지 포함해서 물납은 가능하지만 무엇은 물납할 수 없다? 그래, 지방교육세와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물납 대상이 아니다. 지방교육세하고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물납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분할납부죠. 분할납부는 원래는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다 내야 되죠. 건축물의 재산세는 7월 31일까지가 납부 기한이고 토지 재산세는 9월 말까지가 납부 기한입니다. 그럼 원래는 납부 기한까지 전부가 납부가 돼야 돼. 보통은 근데 내가 납부 기한까지 신청만 하면 돼. 물납은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여 이렇게 써줘야 돼. 물납은 부동산 물납은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여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분할 납부는 납부 기한까지 신청하여라고 그래야 돼. 납부 기한 날짜가 신청하여 납부 기한까지 일부를 내고 납부 기한 지나서 아예 재산세는 2개월, 두 달 2개월 내에 나머지 일부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납부 기한까지 일부를 내고 납부 기한 지나갔고 2개월 안에 두 달이에요. 2개월 내에 일부를 내는데 납부 기한 지나서 2개월 내에 일부 내는 것을 우리가 분납 금액이라고 그래요. 분납 금액. 2개월 내 분납. 이렇게 분납할 수 있으려면 꼭 250만 원 초과해야 돼. 그리고 납부 기한까지 신청을 꼭 해줘야 돼. 신청을 해야지. 분납의 뜻을 비춰줘야지. 그러면 2개월 내 일부라고 그래야 돼. 전부 말고 일부를 납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납부 기한 지나서 2개월 내에 내는 것이 분납 금액인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걸 물어봐 버려요. 분납 금액은 얼마냐가 되냐 이거예요. 최대 분납할 수 있는 거. 내가 최대 분납할 수 있는 거. 만약에 재산세가 400만 원이다. 4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규정이 없으면 이럴 수도 있잖아. 4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원을 납부 기한까지 내고 399만 9천 원을 2개월 내에 내고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 안 되지.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이 최대 나눠서 낼 수 있는 거, 분납할 수 있는 거,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적어도 우리는 이 재산세가 250만 원 초과돼야 분납할 수 있기 때문에 250만 원의 2배인 500만 원 이하가 되더라 이거요. 500만 원 이하가 되더라. 그러면 25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따로 최대 분납할 수 있어. 250만 원 초과된 것만 500만 원 이하일 때. 그러면 400만 원 무조건 시험에 나와. 그럼 400만 원이면 250만 원 이하지. 저기 500만 원 이하죠. 400만 원이면 500만 원 이하죠. 그러면 250만 원을 내야 되고 먼저 내야 되고 250만 원 초과된 150만 원만 2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500만 원 이하인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 부분만 따로 최대 분납할 수 있어요. 400만 원이면 250만 원 초과되는 150만 원만 분납할 수 있어. 2개월 내에. 오케이. 그다음에 500만 원 초과됐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800만 원으로 잘래. 800만 원 재산세가 800이다. 그러면 50% 세금이요. 50% 절반. 그러면 4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낼 수도 있어요. 800만 원에 100분의 50이면 400만 원 아니야? 그래서 최대 50%인 400만 원까지도 분납할 수 있어요. 결론
500만 원 이하인 재산세는 최대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250만 원 초과된 것만 따로. 그 다음에 500만 원 초과되면 얼마까지 분납이 돼? 100분의 50 해당 세금. 그 세금의 100분의 50. 800만 원이면 800만 원 세금의 100분의 50이면 절반 400만 원까지 분납할 수 있어. 500만 원 이하이면 얼마가 분납할 수 있다? 250만 원 초과된 금액. 500만 원 초과되면 해당 세금의 100분의 50, 100분의 50 이하 금액 100분의 50까지 분납할 수 있다. 이게 원래 오케이. 그러면 결론은 이 재산세는 이렇게 1000만 원 초과되면 신청해서 부동산 물납할 수 있고 250만 원 초과되면 납부 기한까지 신청해서 이렇게 일부를 분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되느냐? 종합부동산세는 이 재산세 물납처럼 물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은 허용이 안 돼. 근데 250만 원 초과되면 분납은 가능해요. 근데 종합부동산세 분할 납부는 이거는 6개월 이내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50만 원 초과할 때 몇 개월 이내? 6개월 내.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될 때 2개월 내. 재산세는 1000만 원 초과 부동산 물납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을 허용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없다. 종합부동산세 250만 원 초과되면 6개월 내 분납할 수는 있다. 재산세는 1000만 원 초과되면 신청하여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되면 신청하여 2개월 내 분납할 수는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6개월 내, 재산세는 2개월 내 분납할 수 있다. 정리했습니다. 그죠? 물납, 분납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문제를. 거기 문제 없으니까 여기 보세요. 자, 다음은 지방세법의 재산세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어. 1항. 당해년도 주택분 재산세가, 주택의 재산세가 40만 원이요. 그러면 20만 원 초과지? 20만 원 초과 금액으로 주어지면 무조건요. 2분의 1은 7월 달에 내야 되고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 9월 달에 내야 됩니다. 주택의 재산세가 20만 원 초과된 40만 원으로 주어졌다. 20만 원 초과 금액으로 주어지면 2분의 1은 7월 달에 나머지 2분의 1은 9월 달에 꼭 나눠서 내야 돼. 20만 원 초과되면. 이렇게 20만 원 이하일 때만 7월 달에 한꺼번에 더 부가 징수할 수 있다요. 20만 원 초과 금액이면 무조건 2분의 1씩. 동그라 2번. 재산세 언제든지 수시로란 말, 수시로 부과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가 징수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맞아요. 수시로 부과되는 뭔가 사유가 있으면 수시로 부가 징수할 수 있다요. 있다. 맞아요. 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 3항 지문인데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꼭 납세 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야 돼. 과세표준이 어떻게 되고 세금이 얼마고 이걸 기재해가지고 늦어도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이요. 납기 개시 시작 5일 전까지 고지서가 발급해야 돼. 재산세 보통 인수죠. 재산세 징수할 때 고지서 발급,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오케이. 동그란 4번입니다. 재산세 납부 세금이 250만 원 초과되면 자, 납부 기한까지란 말 들어있네. 납부 기한까지 신청을 해가지고 자, 2개월 내에 그래서 일부라고 돼 있네요. 다행히 일부를 분납할 수 있다. 250만 원 초과 납부 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일부를 받는다. 2개월 내 분납할 수 있다.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모든 재산세 과세상 납세지는 재산 소유자의 주소지 틀려버렸네요. 모든 것은 다 재산 소재지가 납세지죠. 주택 소재지, 건축물 소재지 또는 우리가 토지 소재지 등 이렇게 재산 소재지 시군구가 납세지가 되지 그 재산 소유자의 주소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산세 비과세를 합시다. 재산세 비과세. 자, 부과하지 아니한다가 비과세죠. 그러면 여러분들 취득세에서도 받고 등록면허세도 받습니다. 당연히 크게 두 가지잖아. 국가나 지자체 등에 대한 비과세. 맞아요? 또 기타 또 비과세. 두 가지 형태 비과세죠. 먼저 국가 등 비과세요. 자, 누구가 소유하고 있다? 국가 소유, 지자체 소유, 외국 정부 소유 재산은 뭐예요? 당연히 비과세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국 정부 소유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비과세됩니다. 비과세된다라는 것.
됐어요.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 2번은 이제 국가나 지자체 등이 내 소유 재산, 내 거를 1년 이상 공공용자 빼먹었네, 이거.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도 비과세됩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1년 이상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수원시청에서 내 토지를 1년 이상 공용 주차장으로 쓰여지고 있는 상태다. 그럼 1년 이상 수원시청인 지자체에서 공용으로 쓰여지고 있고 있는 재산은 나한테 재산세를 부과 안 한단 말이야. 뭐 공용 화장실로 1년 이상 쓰여지고 있다든지 공용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든지 이렇게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쓰여지고 있다. 1년 이상. 그러면 나한테 재산세가 부과 안 합니다. 왜?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쓰여지고 있으니까. 근데 단 두 가지는 세금을 내야 돼요. U자 들어가면 내야 돼. U자. 유료로 사용한다. 내가 세를 받아 먹어. 공용 주차장으로 쓰여지고 있지만 내가 세를 받으면 유료로 쓰여지고 있잖아. 과세해야 돼. 그 다음에 내 거를 국가, 지자체 등에서 내 부동산을 유상 이전을 약정한 거야. 유상 이전 약정이라는 것은 내 거를 매수하기로, 나는 매매하기로 매매 약정을 한 거야. 매매 약정. 그 매매 약정을 하고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국가 등이 미리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게 돼. 그러면 내 거를 매매 유상 이전 약정을 체결했다는 것은 매매 약정 체결했다면 그 매매 대금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미리 사용료를 포함하여 매매 유상 이전 약정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유상 이전 약정을 체결했다는 것은 그 매매 대금에 미리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이것도 유료로 사용되는 거나 똑같아.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꼭 국가나 지자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U자 써진 두 가지는 세금을 낸다. 유료 사용 유상 이전 약정. U자 유료 사용 유상 이전 약정. 내 부동산을 유상 이전 약정을 체결했단 말이야. 국가 등이 지자체에서 그래가지고 미리 사용을 해. 그러면 미리 사용료를 매매 유상 이전 약정에 체결할 때 미리 사용료가 포함돼. 가지고 매매 약정을 체결해. 그래서 유료로 사용되는 거예요. 유상 이전 약정 이런 말 나와. 과세의 유료 사용 유상 이전 약정. 오케이. 공공용 사용 재산은 이 두 가지는 꼭 과세된다. U자 들어가면 과세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비과세가 있어. 기타 이제 쓰는 용도 어떻게 쓰고 있냐 이거요. 토지를 이렇게 쓰고 있네. 도로로 쓰여지고 있고, 도로. 그 다음에 일반인이 통행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로. 일반인이 통행하는 그런 사설도로. 그 다음에 하천으로 쓰여지고 있고, 제방, 뚝이죠. 국어는 또랑, 시골 같은 데 또랑 많죠. 국어. 그 다음에 유지, 댐이나 저수지. 그 다음에 묘지, 귀신 나오는 토지, 묘지 등 이런 것들은 재산세를 비과세입니다. 자, 제목 정도로 노랗게 써진 거. 도로라든지 사설도로, 일반인 통행되는 사설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다시 한번 도로, 사설도로, 하천, 제방, 국어나 유지나 묘지 재산세 비과세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방이 좀 주의해야 돼. 특정인이 혼자 전용하는 제방은 과세해야지. 예? 뚝이 있는데 제방 뚝이 있는데 특정인이 전용하고 있어. 그럼 그 전용되는 그 사람에게 재산세는 과세해야 돼. 원칙은 비과세고. 그다음에 도로에서는 요 가로 아래 휴게시설 등 충전소 등 이런 것도 과세돼. 근데 그런까지 안 해도 돼. 그냥 도로라든지 도로법의 도로, 일반이 자유롭게 통행하도록 개설한 사설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까지 비과세다.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과세다. 그 다음에 요 가로 2번은 별표인데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민간인이 통제 보호구역이요. 민간인 통제 보호구역의 토지라면 민간인을 통제 보호하는 구역이요. 그런 토지는 비과세 해줘야 돼. 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통제 보호구역에 잘못 들어갔다가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것은 민간인 통제 보호구역이니까 비과세 해줘. 근데 농사 짓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 허가 받아가지고. 그러면 통제 보호구역 내라도 농사 짓다. 농지 전답 과수원. 그 다음에 대지는 꼭 과세됩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 보호구역의 토지 중 이렇게 나와. 토지 중
전답, 과손이나 대지로 나오면 과세로 가야 되고, 이 네 가지가 제외된 임야 등 토지로 나오면 비과세고, 통제 보호구역의 토지는 뭐뭐 세금만 낸다. 네 가지 지목. 전답, 과손, 농사 짓는 농지 하나 더. 대지는 뭐한다? 과세된다. 임야 등 나머지는 뭐요? 비과세된다. 통제 보호구역. 나머지 임야 등은 비과세다. 네 가지 토지는 과세되고 네 가지 토지를 제외된 나머지 임야 등 토지는 비과세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은 지정됐어. 법률로. 무슨 법률?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요. 그 법률에 따라 지정이 했어. 최종님, 종자 채취하는 최종님이나 시험님. 법률로 최종님이나 시험님으로 지정해버렸잖아. 법률로. 그러면 재산세가 비과세 돼야 돼. 비과세 돼야 돼. 자,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공원 자연 보존지구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 보존해야 돼. 보존. 그대로 자연 보존지구 임야야. 이런 것도 비과세해야 돼. 그대로 보존해야 되니까. 그러나 자연 환경지구 임야 같은 거, 환경지구 임야는 과세돼. 환경지구 임야는 분리과세. 과세 대상이 이거는 분리과세 대상이 돼요. 과세 대상이 되죠. 자연 환경지구 임야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공원 자연 환경지구 임야는 과세 대상. 보존지구 임야는 그대로 보존해야 되니까 비과세. 보존지구 임야는 비과세. 환경지구 임야는 과세 대상. 환경지구 임야는 분리과세, 과세 대상. 보존지구 임야는 비과세. 임시건축물은 당연히 비과세 돼. 1년 미만 돼야 돼. 아직 1년이 안 된 상태야. 1년 미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시건축물인 분양사무소, 임시행장 등 이런 임시건축물이 아직 1년이 안 된 상태로 돼 있네. 비과세. 1년이 안 됐다 그럼 비과세. 1년 미만. 그 다음에 가로 6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 받은 건축물, 철거 보상 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나 주택. 자, 이 주택이 있어. 이 주택이 철거 명령 받았다. 또는 철거 보상 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면 이거 철거 예정돼 있어. 이 철거 예정돼 있다. 보상 계약을 체결한 철거 예정된 주택이다. 근데 이때 이 주택은 나중에 철거가 뭐만 철거돼? 당연히 건축물만 철거되지 땅은 철거가 안 돼. 그래서 나중에 철거되는 건축물은 비과세죠. 근데 대지는 땅은 철거 안 돼. 그래서 땅은 무조건 과세돼. 그래서 철거되는 주택에 대한 대지 이렇게 넣으면 과세. 철거 예정된 건축물, 주택의 건축물 나오면 비과세. 철거 예정되는 주택에 대한 건축물 나오면 비과세. 그 주택의 땅, 대지 그러면 과세. 땅이 철거된단 말 들어봤어? 땅이 철거된다고 하고 말한 다닌 사람은 우리는 미친 사람이라고 해. 그런 사람을. 땅은 철거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철거 예정되는 주택이라도 그 대지는 뭐한다? 과세한다 이거예요. 건축물만 철거되기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재산세 비과세까지 받습니다. 특히 요 시험 문제 우리가 잘 내는 것은 한 3개 정도 보면 특히요 국가나 지자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에 사용되는 재산은 비과세인데 유자 들어간다. 유료 사용하는 부분, 또 유상이전 약정이 체결해 가지고 미리 사용되는 경우, 이런 경우 두 가지는 꼭 과세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 통제보호구역이 너무 잘 내. 통제보호구역의 임야 등의 토지는 비과세된다. 단 전납, 과손, 대지는 통제보호구역에 있어도 꼭 과세된다. 그 다음에 요 끝들이 것도 잘 내. 끝들이 것도 요요. 철거 명령 받은 건축물이나 철거 보상계획 체결된 건축물이나 주택도 비과세 준대. 철거 예정되는 주택이라도 대지는 꼭 과세된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세를 모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모두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국세로 들어가는데, 이제 국세입니다. 물론 지방세가 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3개만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 기타의 소방본 지역자원 시설세도 있고, 또 지방교육세도 있고, 또 지방소득세도 있고 막 그러는데, 기타의 나머지 지방세는 올해 출제 안 하기로 나하고 약속이 돼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기타의 지방세는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이제 국세인데, 이 국세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은 여러 개가 있어. 관세를 포함하여 14개의 세금으로 돼 있어.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 세금은, 우리 중개사 시험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으로 한 2문제 정도 출제되고, 그 다음에 소득세법. 소득세법은
소득세가 세 가지 소득세가 있어요. 현행은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근데 그 소득세법 법률에서는 양도소득세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행스럽게 종합부동산세법이라는 법률에서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소득세법이라는 해당 법률에서 양도소득세 이렇게만 출제되니까 이것만 여러분들 잘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먼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올해도 두 문제가 출제될 거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소득세 일반하고 양도소득세에서 5 내지 6문제가 출제됩니다. 이것만 우리 중개사 시험은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거요. 상속세는 증여세, 부가가치세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일반적인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세 이런 것도 안 내요. 이 정도만 우리 중개시험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제1장 종합부동산세죠.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몇 가지 정리하죠. 일단 이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핵심서 요약집으로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69쪽부터 나와 있어요. 69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 칠판을 보셔도 돼요. 칠판 제가 충분히 다 설명할 테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저한테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해당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고액으로 부동산 보유하고 있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자, 그리고 이렇게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서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말인지 보세요. 조세, 세금 부담,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여주겠다 이거야. 그리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그랬어. 그리고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고액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사람에게 종합부동산세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국가가 세금을 부과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도 도모하고 조세 부담의 형평성도 제고 높여주고 지방 재정의 부족한 균형 발전도 해주고 또 우리나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좋은 세금을 없애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요.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이렇게 좋은 말은 처음 들어봐. 좋은 말. 보세요. 얼마나 좋은 말이야. 조세 부담의 형평성도 제고된다. 부동산 가격 안정도 도모해주고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도 높여주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좋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말을 혹시라도 틀린 것은 이렇게 냈을 때 이 좋은 말을 틀린 것으로 답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틀린 거 객관식 문제 나올 때는 좋은 글귀는 절대 틀린 걸로 답 찾으면 안 돼요. 좋은 글귀는 무조건 맞는 말입니다. 알겠죠?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저한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 나는 강의하려고 필요해.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어. 희망은 갖고 있어요. 나도 종합부동산을 내고 싶다 이거지.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 일면 만약에 부동산을 한 20억 갖고 있다. 20억 갖고 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가 한 400만 원 나왔다고 해봐. 400만 원 나왔다고 해봐. 그럼 20억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종합부동산 400만 원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못 살겠어. 세금 때문에. 세금 내고 나니까 나한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네. 나는 이래봐도 좋겠어. 20억 갖고 있고 400만 원 종부세 내고 말지. 하여튼 고액으로 부동산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을 낼 생각은 해야죠. 어느 정도.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 특징인데 여기 국세라는 것이 중요해요. 국세. 재산세는 재산소재지 시군구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였단 말이야. 이거는 국세라는 거죠. 그리고 소유자별 과세 엄청 중요합니다. 옛날 초창기 때 이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도입됐냐면 2005년도부터 처음으로 과세했죠. 2005년도가 누가 대통령이었을 때까?
노무현 대통령일 때입니다. 그때 이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한 거죠. 그 당시는 처음에는 세대별로 합쳐서 과세했어요. 그래서 세금을 갖다 세대별로 합쳐서 과세한다는 것은 요거는 그래서 현행은 세대별로 합쳐서 과세하지 않고 무조건 소유자별입니다. 여기 소유자별을 여러분들에게 시험에는 납세 의무자별이라고도 나오기도 해요. 납세 의무자별. 다시 말하면 일일이 개인별, 법인별 그래. 개인별, 법인별. 법인도 법인별이요. 다시 말하면 이거를 인별이라고 그래. 인별이라고. 각자별이다 이거예요. 각자별이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부 합산과세 방식을 하고 있다. 또는 세대 합산과세 방식을 하고 있다. 틀린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각자별이에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거나 적게 내려면 무조건 부동산을 분산해야 돼. 분산해. 가족끼리 막 분산해서 갖고 있어야 돼. 혼자 명의로 다 갖고 있지 말고 분산해야 되죠. 왜? 각자별로 납세의무자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두 가지만 돼. 주택과 토지. 주택과 토지. 토지도 두 가지요. 분리과세 토지는 꼭 제외돼. 그러면 토지는 두 가지 토지만 종부세 되겠네. 여러분들 비삼용 토지, 나대지 등 무슨 토지가 있어? 종합 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가 있죠. 비삼용 토지. 그다음에 상가 등 영업용 토지 뭐가 있어?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이 두 가지 토지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토지에 대한 세금이 있고 그래. 근데 토지는 종합산 대상 토지분하고 별도 합산 토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되고 분리과세 토지는 종부세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4번은 별표요. 종합부동산세는 꼭 정부에서 고지됩니다. 납세에 관한 세무서장이 5일 전까지 고지서 발급해. 그래서 정부가 세액을 확정하여라고 그래. 확정하여 고지에서 발급해서 징수됩니다. 발급해서 징수돼. 정부가 세금을 확정해서 고지서 발급해서 징수돼. 이걸 정부 부가과세라고 그래. 단 내가 신고 납부할 수가 있어. 신고 납부할 수가 있어. 자, 들어보세요. 정부인 세무서장이 여러분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300만 원 고지했다. 고지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신고 납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세무서장이 나한테 300만 원 고지했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나 300만 원 아니야. 나 800만 원이야. 이렇게 신고 납부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없는 거야. 그런 사람 우리는 뭐라고 그래? 멍충이 바보라고 그래. 그렇죠? 그런 사람 없어. 근데 이런 사람은 있겠지. 300만 원 고지됐는데 내가 아니야. 이거 나 12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내가 120만 원으로 신고 납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120만 원 내가 신고 납부했네. 그랬더니 나중에 과세관청에서 다시 검토를 해봐. 그랬더니 처음에 고지된 300만 원이 맞아. 처음에 고지된 300만 원이 맞는데 내가 120만 원으로 신고 납부했어. 그러면 180만 원 과소 신고했지? 가산세가 적용해. 가산세가. 그러니까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신고 납부할 때는 신중해야 돼. 괜히 과소 신고했다가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근데 무신고 가산세는 없어. 왜? 정부가 300만 원 나한테 고지했다? 그러면 나는 그대로 300만 원 인정해서 내겠다는 거야. 그런 경우는 나 무신고했다라고 해서 나한테 가산세 부과하면 안 돼. 무신고 가산세는 없어. 근데 무엇은 있다? 신고 납부를 하는데 적게 신고 납부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는 있다. 만약에 과소신고 가산세가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정부가 300만 원 고지했다? 너 신고 납부할 수 있어. 근데 과소신고더라도 너 가산세 부과 안 해줄게. 그러면 고지면이 딱 보니까 1,000원짜리가 한 장 딱 나오네. 1,000원으로 신고 납부할 수도 있잖아. 얼마든지 뭐 할 수도 있어. 장난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과소신고 시는 가산세를 꼭 부과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과소신고 시에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려요. 그러니까 무신고 가산세는 없어. 정부에서 고지된 대로 내니까. 그러나 과소신고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꼭 적용합니다. 신고 납부할 수는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재산세 과세 기준일과
동일하다라고 하시면 돼. 재산세와 동일.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와 동일하네. 동일합니다. 근데 납부 기간은 달라. 토지, 주택 토지, 주택 다 종합부동산세는 당해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당해년도 내야 돼.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납부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끝들이다 써놓습니다. 끝들이다. 신고 납부 시도 적용이라고 써놔요. 신고 납부 시도 적용. 그럼 내가 신고 납부할 때도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 당해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내가 신고 납부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소액 징수 면제 규정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 없다 이거야. 없다. 근데 분할 납부는 가능해요. 250만 원 초과 6개월이야. 6개월. 지난 33회 때 들어봐요. 200만 원이면 6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틀려. 200만 원 갖고는 분할 납부 안 된다니까. 얼마 초과? 250만 원 초과 6개월 내 일부 분할 납부는 돼. 물납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제 느낌이 그래요. 이번 시험에 종합부동산세 문제가 나올 때 두 문제 중에서 하나 답을 알려줄게요. 종합부동산세 납부 세금이 1천만 원 초과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되는 토지나 주택으로도 납부를 할 수 있다. 틀려요. 절대 토지, 주택 등 물납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50만 원 초과되면 신청해서 6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는 있어요. 재산세처럼 세부담 상한 규정 있습니다. 100분의 150, 100분의 150. 작년치 직전 총세금, 직전 총세액의 100분의 150이 초과되면 작년치 총세금의 100분의 150을 세부담 상한으로 작년 거 총세금의 100분의 150이 초과되면 100분의 150 등 이런 세부담 상한이 있어요. 세부담 상한이 있어. 꼭 알아야 될 것은 세 군데 요요. 꼭 종합부동산세는 요요. 정부가 세액을 확정해서 고지서 발급되는 정부에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근데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과소신고시는 가산 적용. 요거 하나. 자, 그다음에 꼭 종합부동산세도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근데 납부 기간이 당해년도 12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다. 신고 납부 시에도 똑같이 12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다. 그리고 요요 동그라미 치랑 어떠한 경우든 토지, 주택 등 물납할 수 없다. 그런 250만 원 초과되면 2개월 내 분할 납부는 가능합니다. 자, 몇 가지만 좀 이제 정리하고 바로 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되는 것은 분명히 제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주택과 토지만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그리고 주택은 들어봐요. 주택은 이제 우리 3월 14일 날 개정으로 이제는 별장을 옛날에는 제외 그랬어요. 별장은 종부세 안 냈어요. 왜? 재산세에서 4% 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별장이 재산세 4% 안 내요. 별장도 일반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어. 그래서 이제는 별장이 제외가 아니라 별장이 포함으로 가야 돼. 네? 이 주택에는 별장이나 고급주택이 다 포함돼. 다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토지는 꼭 두 가지 토지다. 종합산 토지, 별답산 토지. 종합산 토지가 어떤 토지입니까? 나대지 등이라고 생각하면 돼. 나대지 등 실제 농사 짓지 않는, 농사 안 짓고 있는 그런 비사업용 토지를 종합산 대상이라는 거고, 별답산은 상가나 사무실 등 뭐다?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죠. 그래서 상가 등 영업용 토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업용 토지가 별답산 대상이죠. 이것만이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제외되고 있네요. 제외되고 있다. 이거는 종부세 안 내. 상가 건축물이나 공장 건축물 등 이러한 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가나 공장 등 이런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대상 아니에요. 왜? 주택하고 토지만 과세 대상이었으니까. 이러한 상가니 공장 등 창고 등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분리과세 토지가 무조건 제외돼. 여기다 별표. 분리과세 토지는 낮은 세율인 실제 경작되는 개인 소유 농지, 상선 보호구역이며
자연환경적 의미야 등 이런 것이 저율, 낮은 세율 적용이죠. 재산세에서 낮은 세율 적용뿐만 아니라 해운역 골프장 토지 등 높은 세율 적용 등 모든 낮은 세율이든 높은 세율이든 분리과세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 제일 중요해. 그다음에 재산세가 도로나 하천, 국어 등 비과세 받았죠? 그건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돼. 그다음에 재산세가 과세 면제되거나 경감되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도 이를 준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적용이라고 써놓으면 돼. 종합부동산세도 준용이라고 준용이란 말은 뭘까? 재산세가 비과세되고 과세 면제 등이 되면 똑같이 종합부동산세도 과세 면제되고 왜? 뭐한다? 비과세 됩니다. 재산세가 없으면 뭣도 없다? 종합부동산세도 없다. 재산세가 면제돼 버리면 종부세도 면제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했어요. 이런 것은 꼭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된다는 것, 과세 대상, 과세 제외, 종합부동산세 과세되는 것, 별장까지 이제는 포함해야 돼. 별장까지 포함한 모든 주택과, 이제 모든 주택으로 가야 돼. 모든 주택과, 그 다음에 토지는 모든 토지 그러면 안 돼. 세 가지 토지 중에서 나대지 등 비삼용 종합산과 그 다음에 상가 등 영업용 별탑산 토지만 과세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런 것은 제외된다. 이런 것은 상가 건축물, 공장 건축물 등 또 분리과세되는 토지 등 해운역 골프장 토지, 고보락등 토지 등 분리과세 토지 모두 다. 그 다음에 재산세가 비과세거나 면제되면 종합부동산세도 준용해서 비과세 면제.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 대상까지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쭉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